좀 전에 이원곤 선생님께서 어떤 장소를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장소들은 이전에부터 존재해왔다.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들, 관습적인 시간과 장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는 산업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들에게도 존재하고 예술가나 미디어 설계자에게도 동등하게 존재하는데, 어떠한 방법론들이 이 과정들을 도울 것인가, 그리고 특히 현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은 짧지만 몇 가지 단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산업상의 디자이너들이나 프로그래머 아니면 미디어 설계자나 예술가들에게 똑같은 과제는 관습화되어 있는 장치, 시간, 공간들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떠한 용도를 만들고 어떠한 예술적 경험들을 만들 것인가의 과제인데, 이것들이 일상생활부터 예술생산 과정까지 한꺼번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우리가 현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존재할 것 같다. 근데 일단 큰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고도 변화시키는 몇 가지 사례들로부터 출발해 나가겠습니다. Sweetest movie waiting experience I've ever had. 자, 제가 미디어 설계라는 무거운 제목을 달아놨지만, 미디어 설계에서 무엇을 바꾸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장치에 파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작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들이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신 거는 우리 CJ 영화관이나 이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관이죠. 영화관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시간은 따로 그 이벤트를 위해서 기획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은 팝콘을 사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보통은 재미없는 예고편이 나오거나, 아니 흥미로운 예고편이 나오거나, 재미없는 광고가 나오거나, 그리고 때로는 공중파에서 방송되지 않는 야한 광고가 나오거나, 이런 영화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영화 상영용 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이미 그 장소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를 연구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간과 시간과 장치를 합쳐서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이라는 공간, 그리고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장치에서 무엇 하나가 이 공간과 시간과 관습들을 바꿀 것인가. 여기서 관습은 우리 팝콘 먹기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엄청난 기술이나 특별한 걸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 조그만 센서예요. 근데 예민한 센서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청중이 크게 팔짓을 모두가 할 때 어떻게 커서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그 커서를 움직이는 걸 간주할 수 있을 만한 5만 원짜리 센서 하나 붙이고 스크린 위에다가, 그리고 블록격파 게임은 아주 싼 게임 컨텐츠죠. 그것을 게임 영화 상영 스크린이라는 곳에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영화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그리고 영화관에서의 공간이라는 것들을 바꿔낸 작은 방법이죠. 근데 이런 그 장소를 우리가 보고 나니까 콜럼버스의 달리아처럼 야 재밌겠어, 나도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는 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발명적인 게 아니다. 예술가의 과제나 산업상의 과제들은 특별한 것들을
하나를 발명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기술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관습적으로 그 인터페이스 안에 존재하지 않거나 관습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방식 속에 다른 관습이나 장치들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뭐 예술적인 과제에서도 두입 프로젝트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자기가 그런 데 계획을 세우고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전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두입 프로젝트는 작가는 지침서만을 만들어요. DIY 지침서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특정한 나라의 제작진이나 일반 사람에게 보내면 그들이 그 똑같은 매뉴얼들을 보고 어떤 차별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서 흥미로운 이러한 과정들을 조직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두입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얼마나 재밌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미디어 생산과 순환의 과정들을 자시 설계하고자 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극장에다가 조그만 센서 하나를 달아서 무엇을 바꾸고자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두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과정들을 다시 재고하고 디자인함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데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재작년에 뉴욕의 한 극단이 관객 주문형 공연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작가가 스크립트를 쓰고 그 스크립트를 열심히 배우들이 연습해서 공연에 올리고 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관습적인 과정이죠. 이 관습적 과정이라는 건 영화관에서의 영화 기다리는 시간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꾼 건 뭐냐면 관객들이 소품과 대사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했어요. 자기가 어떤 가격을 지불하면 그 소품이 꼭 이 연극에 등장해야 되는, 그 대사를 들을 수도 있고 난 널 사랑하지만 떠날 수 있지만 그래도 떠날래, 이런 대사를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기입할 수 있게 한 거죠. 물론 가격이 다 차별적으로 있어요. 얼마를 할 거는 그런 뭐 다른 이슈지만 결국은 대본이라는 것들은 작가의 산물이지만 그 재료들은 관객들이 주문할 수도 있다. 그 제한점은 그 작가와 예술가들에게는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창조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점은 그걸 산 관객들은 그걸 사는데 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연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산 재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지? 그런 어떠한 순환의 과정이 존재하고 혼자 오지 않고 자신들이 내가 이거 샀는데 같이 가서 보러 가자, 이런 과정들을 같이 끌어온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극장의 사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두입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고 이런 관객 주문형 공연의 사례에서 보는 건 무엇이냐면 기존의 관습적인 시간과 공간과 장치가 결합된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한 부분이 어떻게 누적적으로 그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들의 인식들을 바꾸고 그 결과물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결과물이 기존의 예술적 성과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엄격하게 재단해야 되지만 과정과 생산 과정들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결과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슈고, 예전에는 그게 개념적으로만 다가왔지만 지금은 상당히 현실적인 도구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사례는 연극에서 필요한 재료들, 대사와 소품과 이런 걸 구입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나는 팔겠다, 공연화해서. 이것도 일종의 산업적인 규범이에요. 예술적인 규범이 아니죠.